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7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제가 러시아 쪽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두 시간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푸틴 방북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이라고. 뭐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하고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오느냐, 주위의 상황이 어떻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언뜻 밖에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봤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한두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뭐 별로 들을 만한 가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았지만. 예. 그래서 뭐 제가 쭉 이때까지 말씀을 드려오던 또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또 다른 각도를 덧붙여 본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한번 깨달아 본다. 과연 푸틴이 방북을 해서 이런 목적으로 방북을 할 여건이 됐을까? 5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국제적인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예, 북한을 안 망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푸틴이 오는 것은 그거거든요, 핵심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이든과 김정은 사이에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푸틴이 뭐, 그거 하나에 목매서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최고의 목표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탄탄하게 해놔서 향후에 거기를 기반으로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다른 건 모색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놓자. 지금 뭐 그 정도 여건이 된다. 내가 미국의 의견을 묵살하더라도 미국이 함부로 대들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을 튼튼하게 해놓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다.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죠. 뭐 이전 정권,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전혀 다른 의견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압박이에요.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러려면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센 편이고 한번 알면 엄청나게 센 힘으로 잡아당겨요. 오늘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보겠고, 자,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이거죠.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냉전 시기에 여기에 뭐 미사일이죠. 미사일 설치한다. 쿠바에 구소련이 그랬더니 핵전쟁 3차 세계대전 경고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핵 무장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이 막을 수 없는 사정거리 1000km짜리 지러콘 극초음속 미사일, 뭐 순항 속도가 마하 9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미국의 시스템을 못 막아요, 방공 시스템으로는. 그 핵탄도 장착 가능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어요. 텍사스 포함해서. 플로리다는 당연하고 몇백 킬로밖에 안 되니까 하바나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도 칠 수 있습니다. 배를 좀 더 옮기면은 북으로, 공해상으로 가면은 워싱턴도 사격 가능해요. 예. 자,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잖아요. 예. 자, 미국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내륙을 공격해라. 당연히 프로파간다지 쓰인 게 많죠. 메시지 쓰인 게. 뭐 기껏 준 무기가 에이테킴스고, 에이테킴스는 어떻게 보면 탄도탄하고 유사한 형식이에요. 많이 격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뼈 아프게 푸틴이 밟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다운플레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정치권이 이거를 옛날처럼 대모를 할 수도 있고, 뭐 비상령을 걸 수 있고, 군이 비상사태를 갈 수도 있고, 러시아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푸틴의 방북과도 마찬가지. 방북도 마찬가지예요. 금단의 지역이고, 쟤는 내가 언제든지 파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이 너희는 감히 손대지 마라. 걔를
걔가 나한테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애인데 대륙간 미사일을 그 어려움 속에서 개발해가지고 독한 놈들인데 굶어 죽어 가면서까지 누가 걔를 도와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년 전만 해도 푸틴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 하바나에 입성하는 이 고르시코프 함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실체적 사실들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푸틴의 방북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아마 시진핑도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 만나러 가는 거 요번에 김정은이 안 갔잖아요. 푸틴이 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엄청나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북한은 러시아의 손을 잡겠다. 러시아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시진핑보다. 예, 요거 크고 미국이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이 하는 제안이 가치가 커지고 미국한테 우크라이나전을 벗어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북미 종전선언의 가치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왜? 미국의 주적은 미국의 CIA 국장이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중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손잡게 한 게 미국의 가장 큰 패착이다. 인정했죠. 이제는 그걸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즉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발라내는 그런 작전에 돌입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수많은 뭐 연기와 연막탄 속에서 실제 진행되는 일의 핵심은 그것이다. 북한이 그걸 보여준 거죠. 75주년 기념으로 시진핑을 방문했어야 되는데, 중국으로. 시진핑을 만나러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갔죠. 작년 9월, 그리고 금년 초대해서 푸틴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바이든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북미 종전선언의 메시지를 던지면은 남북 소통, 러시아한테 엄청나게 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은 위축되는 포지션이 된다. 한반도, 몽골, 미국 너희가 건드리고 싶은 신장, 위구르, 티벳 다 살아날 수 있다, 불길이. 대만 손 못 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는 카잔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쿠바적인 풍경이라고 봐집니다. 예. 자, 방문권을 볼게요. 간단하게 처리가 됐어요. 스푸트니크입니다. 푸틴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방문한다. 우리 시간, 그들 시간은 우리 시간 큰 차이는 없지만, 즉 내일 온다는 뜻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방문을 하고, 작년 9월에 연해주에서 만났고, 그 다음 10월에 러시아 외상이 북한을 방문했죠. 예. 그 다음 금년 1월에 최선희 북한 외상이 러시아를 다시 방문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다 결정됐죠, 이제. 예, 날짜만 남았던 건데 지금 오는 겁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날짜가 6월달이다. 이거는 바이든에 대한 메시지다. 왜? 7, 8, 9월 넘어가면 북미 종전선언은 어려워요. 이벤트 삼기가. 예, 한여름 휴가철 오기 전에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선거는 11월 초입니다, 금년에. 네. 자, 내용을 볼게요. 이 내용에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는데 제가 지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그리고 국제적, 지역적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요거는 예전에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내용의 축약판이에요.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적 지원. 이거는 뭡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다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해줄 게 없어요, 러시아한테. 예. 러시아가 북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북한은 고립되어 있었고, 러시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도와줄 수 없고, 중국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러시아가 깼잖아요, 지금.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감시, 전문가의 감시단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반대하더라도 하겠다는 말을 그제 푸틴이 이미 했었어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걸 남한 언론에서 이렇게 실어나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브릭스라는 틀, 그냥 브릭스 아니더라도 러시아 혼자서 그들의 일감을 북한한테 줄 수 있어요. 러시아 경제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과 G7과 다르게 그 인도적 지원 안 굶어 죽어요. 이제 북한 안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국제적 지역적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체계 엄청나게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안보의 시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말은 뭐냐? 안보의 시각에 대한 의견 교환이다. 지금 국제적 지역적 현안이라고 되어 있죠. 주적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이때까지는 누가 적인데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북미 종전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미 북한과 옛날 육자회담 시절부터 북한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 협상의 조건으로서 북한이 미국 편에 서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해도 된다. 북미 종전선을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게 러시아의 이해, 러시아가 어디 뭐 박애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러시아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푸틴이 남한의 지금 현 정부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그들 성향을 잘 알고 있죠. 북한으로 삐라보내서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무시하고 오는 거잖아요. 미국은 미 대사를 통해서 경고했죠. 예. 긴장을 유발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떤 이야기 갖겠습니까?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해오던 이야기랑 같은 것이고 이것은 중차대한 이야기다. 한반도 역학 구도가 바뀐다. 그래서 최근에 남한 정부가 중국하고 유화책을 펼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의기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힘이 떨어진 건 분명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남한 정부도 했고 터키도 브릭스에 가입하겠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사우디가 50년간 지속해왔던 페트로달러, 달러만으로 원유를 거래한다는 걸 폐기 처분했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그래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페트로달러는 치워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인 거예요. 힘의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걸 미국이 방치할 것인가? 마지막 한 칼이 남아있죠. 푸틴이 6월 달에 왔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바이든은 죽어다 깨어나도 트럼프한테 지기는 싫은 거거든요. 푸틴은 상관없어요. 지금 바이든한테 기회 주는 거고 미국은 다른 길이 없고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가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소한 북한을 안정화시켜 놓겠다. 지금보다 훨씬 튼튼하게 생각해 만들어놨어. 아예 우리 그룹 속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아예 찝쩍거릴 생각을 하지 마라. 지난 70년간은 미국이 언제든지 혼내줄 나라니까 감히 누가 손을 대 여기에 북한을 도와준다? 미쳤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어제 푸틴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전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 자체가 협상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니까. 협상 개시를 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게 협상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4개 공화국 있죠. 병합됐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투표에서 선택한 거예요. 뭐 80%, 90%, 70% 이상 다 원해서 병합된 거예요. 그쪽으로. 거기를 해서 철군해라. 우크라이나군. 그 다음, 뭐, 루한스크, 자포리지아,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 포기한다고 이야기해라. EU 가입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예. 자, 그게 협상 개시의 조건이다. 그게 안 되면 협상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은, 그게 협상 아니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무시했거든요. 히틀러 같은 방식이다라고 젤렌스키가 답변을 했어요. 대응을. 그러자 여기에 세르게이 나르시킨,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장이라고 봐집니다. 미국으로 치면 CIA 국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조건을 수용 안 하면 한시적인 거다. 수용 안 하면 향후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이거. 이거 당연히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터키가 예전에 전쟁 발발하자마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거의 협상 체계를 시켜서 중재를 한 게 터키예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들어와서 깨버렸잖아요. 존슨 총리를 통해서 영국에. 다시 튀르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되게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전쟁 미국의 전쟁이고 대리전쟁인데 너희가 계속 버티면 튀르키예 동원해서 미국 너희 힘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3년 전하고 천지 차이야. 미국 너희 체력이. 튀르키예가 나서서 젤렌스키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끼리 그냥 합의해버린다. 미국 너를 배제시키고 이러면 미국에서는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죠. 이 카드를 이야기한 거예요. 튀르키예 이야기를 꺼낸 게. 튀르키예 지금 브릭스 가입하겠다. 푸틴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을 아예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겠냐? 그것만 안 하다,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지게 되면은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수모까지 쓰는 모습을 한 번 더 뒤집어 써야 돼요. 오물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튀르키예에 꺼낸 게. 예전에 너희가 하면 깽판 났지? 이번에는 아니야. 너를 배제시키고, 너의 전쟁이지만 너를 배제시키고 젤렌스키만 우리가 압박을 넣어서 협상을 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푸틴이 평양에 온다는 거는. 여기에 현재는 윤석열 안중에도 없어요. 예. 그런 모든 명분과 어떤 전략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저항을 못해요. 즉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어쩔 수 없고 시진핑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오롯이 북한과 미국의 결정으로 남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주의 여건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러시아가 제시하는 컨셉의 밑에서 지금 살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차고 올라가겠죠. 기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무너지면이죠. 그게 바이든이 안고 있는 미국의 수뇌부가 안고 있는 부담이에요. 바이든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받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어쨌거나 그 밑에 수뇌부가 있겠죠. 현재는 CIA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네오콘보다는. 네. 자, 그래서 지금 G7 끝나자마자 스위스에서 무슨 우크라이나를 위한 뭐 피스 서밋, 예, 평화 정상회의 이런 거 옛날에 한번 했었던 건데 이 벌써 참석자도 좀 줄고 러시아가 이미 안 오고 사우디도 안 오고 또 어디가 안 오죠? 중국도 안 오고 이미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체면삼아 이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사우디 외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러시아도 없는 이런 피스 서밋이 뭐 의미가 있어? 저 쉽게 이야기하면 전황도 불리한 너가 이렇게 하자라고 뭐 발의를 하고 수많은 나라들의 사인을 받는 게 뭐 의미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현실 인식인 거죠. 예, 예.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미국의 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꽁지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픈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래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세계 이론이 알게 될 거예요. 아무리 마사지를 하더라도 프로파간다로. 자, 그러자 이게 이틀로 계획이 됐었어요. 이 피스 서밋이 스위스에서 하는 게 숄츠가 급한 우리 당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틀째 행사를 일정을 취소하고 근데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부통령이 있었는데 부통령도 아마 둘째 날 행사를 일정을 취소하고 간 것 같아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 갔을 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변명거리가 아니고 바이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 푸틴의 방북과 관련된 어떤 세계적인 지형 변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들도 모른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다고 저 감히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네. 푸틴이 방북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나? 미국하고 연계된 것이었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편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 뭐 지금 트럼프는 아주 좋은 포지션에 있죠. 무조건 때리면 때릴 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상대방을. 근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 안 돼. 이 말은 뭐냐? 미국 내에서 지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트럼프를 신뢰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바이든보다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두 후보 다 싫다. 역대급으로. 대통령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기록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트럼프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진이, 바이든은 제노사이드, 예, 지금 가자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지원하고 있다는 게, 예. 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 현실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둘 다 참 엉뚱하구나. 예. 두 번째는 뭐냐? 미국 많은 대중들이 사실은 이제 세계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 감각이 좀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우월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두 세대 이상 유지됐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폭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모습은 사실 중국은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오늘도 CCTV를 보니까 시진핑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요즘 더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나쁘끄러울 정도예요. 중국은 세계 패권국을 꿈꾸고 있는 나라잖아요. 저 나라가 미국 대신에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예, 북한이 세상을 점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공바치고 사신 보내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그게 아직 중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중국인데, 제가 우리 고대사 쪽에서 가끔 문화의 힘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문화적 역량의 깊이가 되게 얕다. 그걸 저는 새삼 느껴요. 중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누구도 지적하지 않지만 큰 위험 요인이다. 미국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친다, 스스로를. 자, 이런 모습으로 거꾸로 우리를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도 했고, 그 다음 전쟁도 했죠. 그 다음 미국 영향력에 편입돼 있었죠. 그 다음 일본의 를 대신해서 우리를 통치하던 그 엘리트, 국내 엘리트, 경성제대 출신의 엘리트, 군사, 경찰, 행정, 교육 모든 면에서 왜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청소가 안 된 상태로 우리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찢어지게 가난한 거는 둘째치고 그때는 북한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7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어려웠다고요. 우리도 고기국 못 먹었고 쌀밥 못 먹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4.19 혁명을 하고 그 다음 또 군사 쿠데타도 해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 80년대에 6월 항쟁이 발생을 해요. 물론 그 전에 5.18이라는 그런 저항의 건이 있었고 그 전에 부마 항쟁이 또 있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 배 퍼지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자본에 귀착되는 자본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는. 지금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머리 숫자로 결정되는 사안보다 자산의 양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느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종부세, 상속세 감면 이런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것으로 보이던 그 나라가 중국의 속국으로 몇천 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그래서 일본이 낼름먹고 그다음 미국이 낼름먹은 그런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 나고 돈 났지 이겁니다. 6.29 때도 보세요. 박종철 한 명 죽은 걸로 그 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 못해요. 그렇게 큰 시위하고 청소하고 가요? 예. 그때는 직업과 기천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정도 경제력과 과학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머지는 다 자본의 위주로 고착되어 있죠. 그러다가 촛불 사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세계 종합 경제력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 정도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못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사람 나고 돈 났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사 사학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학계를 주물렀던 교육학계를 주물렀던 그 일본에 편성했던 그 지식인들 우리한테 계속 덫을 씌웠던 우리는 안 돼. 조선놈들은 안 돼. 우리가 안 됩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건물이에요. 딱 모여 있어요. 딱 퍼내기 딱 좋게. 예.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힘이 중국의 힘과 저는 비교가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한 8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계도 분명히 뚜렷해요. 예, 그렇지만 그 한계는 서방 전체의 한계하고 같은 한계예요. 그 중에서 미국은 두목이잖아요. 예, 주도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힘.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여기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하부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지금도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하면서 빨려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럼 미국가 시킨 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예. 자, 근데 한편 중국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창 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의미가 심장하죠. 호주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아 국가 할래. 영연방 옛날 소속이었는데 영국이 망가졌잖아요. 지금 이미 희한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호주의 미래를 어디다 기대해야 되느냐. 미국도 망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번에 핵 잠수함 사는 건은 이전 수상이 덤탱이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건 받아주고 이 호주 지금 수상은 인기가 있어요. 호주에서. 잘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중국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예. 또한 말레이시아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고 있는 나라예요. 또한 탄탄한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죠. 예. 그 중국의 해상 수송로의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중일 정상회의 할 때 한국이 품에 안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죠. 윤석열이. 요 작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이 해상로를.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이 키라는 것을 푸틴이 알고 있고 미국도 안다고 보는 겁니다. 한반도 소통되고 미국 편에 선다 그러면 몽골이 흔들리고 신장 위구르 티벳 한 바퀴 돌고 대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국이 손대기가 필리핀, 베트남 그렇게 되면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말레이시아는 걱정할 거 없어요. 대세가 그렇게 그 정도로 기울어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또 인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푸틴이 방북을 하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종전선언 안 한다? 알겠어. 그럼 북한만 튼튼히 해놓게. 우리 기반이 될 거야. 미국이 약해진 만큼 북한을 발전시킬 거야. 거듭 말씀드리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인데 미국한테 칼로 배를 쑤실 수 있는 나라인데 거기를 도와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자, 네타냐후는 전시 내각을 해산했고 간트라고 그 다른 당이죠. 거기 지도급 인사가 내각에서 빠져나갔죠. 그 여파 정치로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해산을 시켰고 그렇지만 이거의 핵심은 네타냐후는 정해진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은 뭐냐? 미국이 계속 네타냐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의지력의 부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상층부가 이스라엘과 맺어진 그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이 정도 잘라서 협상을 시키고 휴전을 시켜서 그리고 네타냐후를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추스리면 이스라엘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줄 듯 말 듯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무기 계속 지원해줘서 가자에서 계속
험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를 일찍 자르면은 본인의 안위는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바이든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도와주려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자의 네타냐후 역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그의 운명이 연계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이 한반도에 삐라 보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은 네타냐후식 그 목리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미국 내부에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세력은 없죠. 이스라엘처럼. 그렇지만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약간 비슷해요, 성향이.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또 이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오늘 다 현장에 가면 다 보이는 기사들이에요. 이것도 RT 건데 시진핑이 2023년에 지금 EU 의장이죠. 푼더 레인인지 뭐 하는 그 여성 있죠. 그이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대만을 공격하게끔 계속 유도했다. 꼬셨다. 우리가 그 위기를 유혹을 잘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공개된 겁니다. 지금. 예. 자, 잘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는 공격한다 이야기는 좀 약하죠. 작년에 상당히 있었죠. 언제까지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미국한테 빌미를 안 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즉, 그 말은 전쟁을 유도해서 미국이 작년에 그렇게 생각이 강했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유도해서 침공을 유도해서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오콘들이.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일본군 갖다 넣으려고 하겠죠. 우리 보고도 뭐 지원하라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러시아처럼 손을 봐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오콘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친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패착을 지금 아까 미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사진처럼 트럼프는 파시스트, 바이든은 인종말살자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현실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미국의 힘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전은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반도로 오는 그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 흐름을 푸틴은 읽었다고 봅니다. 왜? 푸틴이 사이좋게 지냈던 주러 미국 대사가 지금 CIA 국장이잖아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세르게이 나르시킨이 CIA 국장인 빌 번즈랑 이야기를 면밀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한 게 한반도다. 그래처가.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내용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서 장벽을 건설하는 게 포착됐다. 장벽을 건설하면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왜 기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KBS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확성기 방송 물론 먼저 삐라 뿌린 걸로 시작됐죠. 그래서 북한의 반격, 오물풍선, 예. 그다음 뭐 총격전도 한번 났죠. 그다음 이런 거 긴장을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뭔가 일이 터질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푸틴의 방북이 꽉 누른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어설픈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자, 북한의 경제는 확실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국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즉 우리 남한의 개성공단식으로 만들어주던 것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 최소한 몇몇 국가 또는 최소한 브릭스 국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러시아를 위해서라도 밥벌이를 할 수가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아까 쭉 나왔죠. 뭐 과학, 기술, 무역. 이게 당장 군사적으로 강한 양쪽이 협정을 맺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에처럼 뭐 하바나항에 즉 원산항에 뭐 러시아 배가 들어오고 이렇게까지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예를 놓겠지만 왜 지금은
바이든과 김정은이 손을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아니면 그다음 트럼프 때라도 버틸 수 있게 북한이. 그리고 이런 신호다. 이걸 잡아라. 북한을 키움으로써 그 신호를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됐다. 미국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렇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력에 의한 북한 붕괴는 이제 어려워진다. 옛날에 세상에 도와주면 넌 죽어. 다 그 말 들었죠. 그리고 미국이 항상 때릴 수 있어. 자, 그걸 북한이 ICBM 개발해서 그 균형을 가져오던 상황에서 푸틴이 지금 당장 어떤 군사적 협력 체제를 엄청나게 뚜렷하게 강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저쪽으로 그룹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 예. 요런 거가 그렇지만 완전히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 한반도 소통이 되려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세상의 새로운 공평함, 공감의 무역, 공감의 정치가 뿌리 내려야 되는 곳이죠. 푸틴은 그걸 안다고 봐요. 푸틴은 대단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협력이다. 약간 장기적인 수를 떴다. 그렇지만 장기적이 아닐 수 있다.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바이든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미국이란 추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이쪽에 5g, 10g짜리만 하나 더 달면 확 쓰러지게 돼 있어요. 몇 년 전, 몇 달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남한 정부 포함해서.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